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내용들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맨 처음 보시게 되는 그런 영역,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과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전체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을 보실 때에, 국가고시에 임하실 때에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향방을 정해주는 그런 과목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꼭 좋은 점수를 얻으셔야만 그 기운을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7개 영역도 잘 치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보면은, 자, 인간이라는 말, 그리고 행동이라는 말, 그리고 사회환경이라는 말, 이렇게 세 가지 단어, 말로 이 과목이 구성되어져 있죠. 자, 인간, 자, 사회복지사, 우리 사회복지 실천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에 관한 얘기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 실천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 실천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보통 네 가지를 가지고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자, 보면은 첫 번째, 누가 사회복지 실천하느냐.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즉 누구에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느냐. 세 번째는 어디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느냐. 자, 네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느냐.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우린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정의를 내려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실천론에 가셔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하실 건데요. 자, 자,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람을 우린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회복지사 외에 그 누구의 행위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의 행위, 우리가 그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얘기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실 거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수준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한 자원으로서 자원봉사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오직 무엇이다? 예, 사회복지사의 행위만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우린 얘기하더라.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실천을 하느냐? 이게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인데, 대상은 일반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실천을 하느냐, 예, 가족을 대상으로 실천을 하느냐, 세 번째가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실천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이 네 가지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객체, 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이걸 개별사회사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개별사회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족 치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은 뭐라고 합니까? 집단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 자, 지역사회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우리 영어로는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실천론 가셔서 또 다뤄보고요. 자,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구분을 가만히 둘쳐보면요. 전부 뭔가요? 전부 인간을 의미하고 있죠.
자, 개인도 인간이고, 자, 가족은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낸, 그렇죠.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역시도 뭔가요? 예, 가족처럼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동체가 집단이죠. 자, 지역사회 역시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주민 역시도 바로 뭐죠? 예, 인간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들은 전부 다 뭐다? 예, 인간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요? 자, 우리 요 얘기 마저 봅시다.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이것을 보통 현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실천 기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 사회복지사가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 대상에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가지고 벌이는 행위다.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이리로 가서 보면 실천의 대상은 전부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이죠. 자, 여기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실천의 대상인 바로 뭐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되어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본 과목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사회복지 실천을 온전하게, 바르게, 또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 시간이 바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럼 행동이라는 거 뭘까요? 한번 볼게요. 인간의 행동들. 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자, 상황. 어떤 상황이 주어졌었을 때에 보여지는 인간의 행동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도요, 어떤 분은 하품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 상황에 대응하는 각각의 행동들은 전부 개별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인간 행동이 다 틀릴까? 상황마다 인간 행동이 왜 틀릴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유를 성격이라는 데서 찾습니다. 뭐에서 찾아요? 예, 성격.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것에 기인하여서 성격의 다름에 기인하여서 인간 행동은 각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 행동의 틀림, 다름, 즉 인간이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그 이유, 원인을 성격이라는 데서 찾고 이 성격을 가지고서 연구 또는 공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격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성격 이론.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인간 행동이 꼭 다르기만 하느냐? 자, 생애 주기별로 즉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죠.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노년을 거치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겠죠. 그런데 보면 그 생애 주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인간 행동은 상당히 공통점도 가지고 있더라. 즉 사람마다 행동이 다 달랐지만 오히려 또 다른 행동이 아니라 동일한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생애 주기별로 보면 그렇게 관찰되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그렇죠. 예,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었을 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예, 울지요. 그렇죠. 예, 태어나자마자 벙글벙글 우는 아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는 행동을 똑같이 하죠. 그렇죠. 조금 더 나이가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었었을 때 아이들은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청소년기의 반항기라고 얘기하는데 반항이라고 하는 현상, 어떤 신체적 측면으로 청소년기를 또 바라본다면 그때 전부 다 공통적으로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신체적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자, 공통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공통점에 관해서 연구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발달 과정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의 큰 덩어리는 인간행동의 다름, 그렇죠. 다름의 이유를 찾는 이 성격이론이라고 하는 한 큰 덩어리와 두 번째는 인간행동의 동일함, 같음을
찾는 그 이유를 찾는 발달 과정 이론 이 두 덩어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큰 골자입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이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인간의 발달과 관련되어진 요소, 그렇죠.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달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발달과 관련되어진 두 가지 요소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면요. 인간의 내적 부분들. 자, 내적이라는 거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요소들에 의해서 발달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소년기, 사춘기라고도 얘기하죠.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성징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중년기가 되었을 때 여성들은 어떻게 폐경기라고 하는 현상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일련의 현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 그렇죠. 다시 뭐라고? 유전.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 발달과 관련되어서 인간의 내적인 요소다. 즉 발달을 시키는 원인 중에 인간의 내부 안에 있는 요소를 우리는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반면에 바깥에서의 원인이 있습니다. 내적, 즉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후천적으로, 그렇죠, 습득되어지는 요소들에 의해서 나의 변화가, 즉 발달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사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라는 말, 사회라는 말이 동일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잘 보시면요. 인간의 발달과 관련되어진 두 가지 요소, 그것이 바로 뭐다? 유전과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 안에, 이 용어 안에서 이 사회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발달과 관련되어진 뭡니까? 예, 외적 부분, 즉 외적 요소를 의미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사가 어떤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온 클라이언트한테 개입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회복지사 역시도 한 인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인간의 내적 요소, 즉 가지고 태어나온 요소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환경적 요소가 되겠죠. 즉 여러분들도 뭐가 되나요? 사회복지사는 여러분들도 한 인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환경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요. 사회복지사로서 한 인간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실천 기술, 우리가 행하는 가치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뭐다? 사회 또는 환경, 즉 외적 요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천가 입장, 즉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사회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다? 의미가 있다. 왜? 내 자신이, 즉 사회복지사 자신이 클라이언트에게는 뭐다? 환경, 그렇죠. 외적 요소 또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에 관한 얘기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자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이루는 세 번째 덩어리 체계이론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 체계이론. 자, 이 체계이론이란 데서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린 그것을 한마디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텐데요. 예, 그것에 관한 얘기들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바로 뭐다? 이 성격 이론과 발달 이론, 체계 이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요? 한번 보시면은 교재를 볼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과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뭐냐? 자, 사회복지사가, 자, 여기 나와 있죠. 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의 유일한 대상인 인간. 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전부 다 뭔가요? 자, 인간이죠. 그들의 문제 해결과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디에서? 자, 실천 현장에서.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예,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린 실천이다라고 얘기했더라.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천의 유일한 대상인 뭐에 대한, 자,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더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뭐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인간에 대한 기초지식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서도 특히 사정 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사정이라는 말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 실천 기술론 시간에 실천 기술 과정이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드리면은 사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뭐 하는 단계다? 사정 단계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할 것이다? 문제나 욕구를 파악할 때 바로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서 그래야만 어떻게 인간에 대한 욕구 문제 파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어디다? 사정 단계라는 사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기본 구조.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구조. 성격 이론, 발달 과정 이론, 체계 이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격 이론은 인간 행동의 다양성의 원인에 대한 이해. 그것이 골자였었죠. 그래서 인간 성격 발달에 관한 학자별, 주제별 이론들을 여기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4개 공부할 건데, 그것이 이제 정신 역동 이론, 그 다음에 인지 이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 체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격 이론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발달 과정론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의 공통성. 자, 왜 인간이 이런 행동을 공통적으로 하게 될까? 그걸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애 주기별, 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태아기, 그리고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 발달 과정 이론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체계 이론 지금 말씀을 드렸죠? 바로 뭔가요?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얘기들 공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간 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관점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지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접합니다. 그렇죠.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행위를 수행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일련의 어떤 정확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보면 자, 뭐다? 인간 행동의 원인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지금 말씀드렸죠. 2가지 요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 행동이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유전이란 건 뭐라고요? 인간의 내적 요소. 자, 환경이라는 것은 외적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째, 환경 속의 인간적 관점. 이건 우리가 체계 이론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건데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더불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체계론에서 공부해 보고요.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 이것만 머릿속에 꼭 좀 담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전생애적 발달을 다뤄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는 또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접할 때 어느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서 그렇죠. 즉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일련의 전 과정 그렇죠. 전 과정에 대한 지식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되고 이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말과 어떻게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그걸 태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인간한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즉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이해 중요하죠.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사회복지사가 만나게 될 사람은 주로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적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안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 개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각 발달 단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발달 단계별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이해되고 실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들은 이 발달 단계에서 부적응하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라는 거. 자, 그 부적응 행동 그걸 이해해야만 그렇죠. 어떤 것이 적응적인 행동이고
어떤 것이 부정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만 제대로 된 개입, 더 중요한 것은 왜 개입해야 되는가, 즉 원인을 이해하고 찾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들 4가지. 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환경 속 인간적 관점, 전생애적 발달에 대한 관점, 부정행동에 대한 이해 4가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바로 성격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격 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덩어리가 몇 개 있다고요? 예, 4개 있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 인지 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정신역동 이론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 자, 정신역동 이론이라는 말, 자, 필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정신역동은 인간 정신을 가정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인간에게는 어떤 정신 체계가 있고, 자, 그 안에 뭐가 있다?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의 학자들은, 그러니까 정신역동 이론 학자들은 그 정신세계와 성격을 동일시하게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공부하게 될 융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여하튼지 간에 정신이 성격의 어떤 요인이든지 아니면 또는 정신과 성격을 동일하게 보든지 간에 정신과 성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정신역동이론가, 성격이론가들 중에서 바로 정신역동이론가들입니다. 정신역동이론이란 건 뭐냐면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 인간이 갖추고 있는 이 세계 안에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에 대한 정의를 이제 프로이트가 내린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자들이.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초와 초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역동이라는 건 뭔가요? 강력하게 어떻게 구동한다, 움직인다, 이런 소리죠. 그렇죠. 이런 요소들 사이에 어떤 강력한 구동, 그렇죠. 이런 요소들 사이에 어떤 역동성에 의해서, 그렇죠,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정신 역동 이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요, 정신 역동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 세계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요소들 간의 어떤 역동성, 이것들이 내가 정신 세계를 더 많이 차지할까요? 원초화가. 아니면은 자가 더 많이 차지할 거야. 아니면 초자가 더 많이 차지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균등하게 차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 정신세계가 각각 틀리게, 즉 성격이 다르게 구성되어지고 형성되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신역동이론가들입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정신역동 이론과 그 다음에 정신역동 이론가에 짝을 묻는 문제가 자두중당을 해요.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정신역동 이론가 안에 자, 창시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죠. 프로이트의 무슨 이론? 자,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자, 정신역동 이론 첫 번째 학자 누구요? 프로이트, 정신 분석 이론. 자, 두 번째가 누구냐면요, 프로이트의 딸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안나 프로이트라고 얘기하죠. 안나 프로이트. 그분도 역시 정신 분석 이론가입니다. 자, 세 번째 학자가 등장을 하죠. 세 번째 학자가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에릭슨. 따라해볼까요? 에릭슨. 자, 에릭슨. 자, 에릭슨의 무슨 이론? 심리, 사회 이론입니다. 다시, 에릭슨 심리 사회 이론. 자, 네 번째, 이제 융이라고 하는 학자 등장해요. 누구? 융,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학자 등장하는데, 융의 무슨 이론? 분석 심리 이론. 자, 분석 심리 이론. 매우 중요하죠. 분석 심리 이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해요. 아들러의 뭐요? 개인, 심리 이론. 자, 따라해봅시다. 개인 심리 이론. 자, 그래서, 자, 학자 몇 명 있다? 5명 있다. 정신역동 이론가 몇 명? 5명. 자,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정신역동 이론가가 아닌 사람은, 또는 다음 중 정신역동 이론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정신역동이론, 다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안나 프로이트,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자, 융의 분석심리론,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심리론,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자, 일단 머릿속에 담고서 자, 시작을 합시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 정신분석이론에 관한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역동이론의 창시자, 뭐 좀 더 깊게 보면 심리학의 창시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이트 이론을 잘 공부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실천 기술론 같은 과목에 있어서의 배경 지식을 배경 지식 중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잘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자, 프로이트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 이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그렇죠.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 대학교 의학부 정신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 관련된, 그러니까 정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수련의 과정 때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서 정신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기만의 이론인 이 정신 분석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자, 이 정신 분석 이론이라면 한번 보면요. 자, 인간 정신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정신에 대한 뭐라고? 예, 분석입니다. 자, 정신을 분석했다. 여러분, 분석이란 말이 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냈다는 말이 이 분석이라는 말이죠.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해낸 것이 바로 분석입니다. 프로이트는요, 인간 정신 세계를 쭉 분석을 해냈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크게 2가지로 분석했어요. 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공간적.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지형학적이라고도 해요. 지형학적 관점 또는 지형학적 입장을 가지고서 분류를 했고, 2번째, 인간 정신 세계 안에 구조적 관점이 있다. 구조적 관점. 자, 요소가 2가지야. 자, 공간적, 그 다음에 구조적. 다시 한번 공간적 관점과 그 다음에 구조적 관점으로 2가지 형태로 인간 정신 세계를 어떻게 됐다? 분류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적 관점, 즉 인간 정신 세계에는 이러이러한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지형학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떤 구조물들이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다. 즉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조물, 스트럭처, 영어로 스트럭처라고 하죠. 그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 정신에는 어떤 공간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맨 위에서부터 의식의 공간이 있고, 2번째, 자, 전의식의 공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의식의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인간 정신의 공간 안에 3가지가 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안에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구조물의 종류는 몇 가지다? 역시 3가지다. 자, 첫 번째가 원초화라는 구조물이 있다. 뭐요? 예, 원초화. 이것을 프로이트는 이드라고 했어요. 이드. 따라해볼까요? 이드. 자, 2번째가 자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다. 이거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자, 중요합니다. 3번째 구조물이 뭐가 있느냐? 초자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다. 초자. 이걸 슈퍼에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슈퍼에고. 자, 슈퍼에고. 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 세계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했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그래서 공간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이라고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고, 다시 공간적 관점 안에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3개의 공간이 있다. 분류되어지는, 분석되어지는 3개의 공간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시 그 안에 어떻게 3개의 구조물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총 어떻게 인간 정신 세계는 6가지로 어떻게 분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 교재를 보니까 주요 개념 첫 번째 안에 지형학적 또는 이제 공간적 모형 또는 관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거기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모형 안에 이게 구조물입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에 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가장 큰 골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공부를 해보셨는데 어떻게 좀 해보실만 한가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각오와 열정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자고요. 저도 분발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욱더 노력하고 최선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우리 행복하고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